전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이 움직였다. 2024년 겨울 미국이 무너졌다. 아무도 몰랐다. 단지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아이비리그 의대생부터 건설 현장의 가장까지. 누구나 어디서나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기존 마약 탐지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이건 더 이상 마약이 아니라 생화학 테러다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단 3일 150명 이상 사망. 미국 전역은 공포에 질렸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한 단 하나의 희망이 등장했다. 한국에 연락해.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재앙의 시작. 2024년 11월 15일 새벽 4시 뉴욕 브루클린 다운타운에서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22세 대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DEA 요원인 마이클 톰슨 마이클 탐프선은 일상적인 마약 과다복용 사건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존의 어떤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6시간 후 맨해튼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증상은 동일했다.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그리고 모든 기존 탐지 장비가 무력했다. 오전 중에만 뉴욕시 전역에서 23명의 유사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CDC는 긴급 사태를 선포했다.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넥서스의 등장이었다. 이 물질은 기존의 모든 해독제를 무력화시켰고 마약 탐지견조차 감지할 수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넥서스가 단순한 신종 마약이 아니라 미국의 마약 대응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생화학 무기라는 분석이었다. 절망적인 현실. 사흘 만에 사망자는 150명을 넘어섰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피해자들의 다양성이었다. 10대 고등학생부터 50대 회사원까지 평소 마약과 무관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고 있었다. 백악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유일한 해결책인 프로토콜 X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핵심 설계자인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박 박사가 1년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라는 것이었다. 프로토콜 X는 3년 전 시범 운영에서 마약 중독 예측 정확도 98%, 치료 성공률 300% 향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예산 삭감과 정치적 이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데이비드 박사는 분노와 함께 사라졌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마이클 톰슨은 데이비드 박사를 찾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그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오리건주 산간 지역에서 한국계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를 따라 수색에 나섰다. 4일간의 추적 끝에 마이클은 외딴 산골에서 캠핑카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은신처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데이비드 박사는 폐기된 의료 장비를 수리해 개별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시스템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직접 돕고 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효율성과 비용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요. 데이비드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마크 윌선이라는 23세 청년이 시스템의 선별 알고리즘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해 사망한 사건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과거의 상처. 마이클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꺼냈다. 간호사였던 사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재발로 인해 시스템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다. 5번째 과다복용으로 사망할 때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시스템이 제 아내를 포기했을 때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체적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어요. 마이클의 고백에 데이비드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두 사람 모두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것이다. 기술이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조건부 복귀. 데이비드는 3가지 절대적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알고리즘 내 선별 제한의 전면 해제. 어떤 중독자도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둘째, 시스템 설계권의 완전한 독립 보장. 정치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식 접근법의 도입이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입니다.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치료 대상으로 보는 시각, 예방 중심의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백악관 회의실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 차관 로버트 존슨 라버트 잔선은 한국인에게 미국의 핵심 시스템을 맡기는 것은 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현실론이 승리했다. 한국의 지원. 국무부를 통한 긴급 요청 후 48시간 만에 서울에서 답변이 왔다. 한국질병관리청의 김민준 전 청장은 이미 3년 전부터 중국발 신종 마약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개인화 의료 전문가인 이서연 박사가 이끄는 8명의 전문가 팀이 뉴욕에 급파되었다. 그들이 가져온 기술은 혁명적이었다. 개인의 생체 데이터와 생활 패턴을 분석해 중독 위험도를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미국식이 아닌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중심 접근을 합니다. 이서연 박사의 설명이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탄생. 맨해튼에 설치된 임시 연구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데이비드의 프로토콜 X와 한국팀의 예방 기술이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이 탄생했다. 핵심은 사람 중심 예외 처리 루트였다. 모든 환자에 대해 인간 전문가의 최종 검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첫 번째 실전 테스트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지만 데이비드의 실시간 수정 능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고위험군으로 잘못 분류될 뻔한 환자가 실제로는 완전 회복 가능한 케이스임이 밝혀졌다. 기적의 회복 사례. 진정한 성공은 리사 마르티네즈를 통해 입증되었다. 32세 싱글맘인 그녀는 기존 시스템에서 회복 불가능으로 분류된 대표적 케이스였다. 3년간 15번의 응급실 방문과 모든 재활 프로그램 실패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리사의 중독이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양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 행동임을 분석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주거 지원, 육아 지원, 직업 교육을 통합 제공했다. 6주 후 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시스템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중독자라는 낙인이 아닌 회복 가능한 인간으로요. 그녀의 증언은 전국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전국적 확산과 성과. 뉴욕과 주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새로운 시스템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넥서스로 인한 신규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기존 중독자들의 치료 성공률은 기존 대비 400% 향상되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현장 의료진들의 인식 전환이었다. 과거에는 중독 환자를 볼 때마다 절망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응급실 의사의 증언이었다. 언론들은 이를 한국의 기적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이 외국의 도움으로 자국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였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생명보다 중요한 자존심은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새로운 희망. 데이비드 박사는 연구소에서 마이클에게 한국산 믹스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서야 단맛을 느낄 수 있네요. 그동안은 마음이 아파서 쓴 커피만 마셨거든요. 한국의 접근법이 핵심이었다. 처벌 대신 치료, 선별 대신 포용, 대응 대신 예방. 이것이 마약 청정국 한국의 철학이었고 이제 미국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넥서스 위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미국에는 희망이 있었다. 기술이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가 아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진정한 치료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다. 6개월 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 마약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